여러분, 청년 희망통장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해서 월 5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2년간 비과세 혜택을 줘서 금리를 10%까지 올려준다는 게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 이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1987년생에서부터 2003년생까지 만 19세에서 34세 일하는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었죠. 290만 명이 가입을 했나요? 290만 명이. 그 정도로 예측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했고요. 외국인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외국인들도 이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 도약 계좌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현실화된 것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청년 희망 적금이 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면 청년 도약 계좌는요. 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 70만 원까지. 게다가 월 7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요. 정부가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요. 40만 원까지 더 보태줍니다. 이자도 3.5%의 이자를 주고요. 물론 70만 원을 하면 70만 원을 납입을 하면 이게 보태주는 게 적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매달 30만 원짜리를 저축하게 되면요. 매달 30만 원짜리를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에 저축액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최대 20만 원까지 함께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넣으면요. 40만 원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40만 원이 붙는다. 그러면 7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70만 원. 야, 이거 뭐 웬 떡인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70만 원이 붙으면 말입니다. 이게 10년간 부으면 1억 통장이 되거든요. 10년간. 실제로 내가 붙는 돈은요. 10년간 4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정부가 이게 쉽게 말하면 붙여주는 금액은요. 5,754만 원이에요. 5,754만 원. 엄청나죠? 이거를 보면 여러분,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솔직히 좀 겁납니다. 겁나요. 아마 청년들은 누구나 가입하려고 들 거예요. 누구나. 청년들은요. 게다가 청년 희망 적금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갈아탈 수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지금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사람이 몇 명이냐. 와,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적지가 않아요. 630만 명이에요. 630만 명.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만 원을 붓는데 40만 원을 플러스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40만 원에 대한 부담 290만 명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 10년간 34조 8천억 원입니다. 34조 8천억 원. 10년간이요. 290만 명만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 희망 적금은 2년간 1조 440억. 이것도 지금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10년간 34조 8천만 원 34조 8천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퍼주기입니다.
문제는요 290만 명만 가입했을 경우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청년 희망 통장에 가입한 희망 적금에 가입한 사람이 29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90만 명 외에 실제 630만 명 20세부터 34세까지 이 사람들 하면 630만이 그러면 얼마나 더 갈까요? 1년에 말입니다. 이거보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10년간 잘못하면 80조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0조 이상. 야,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가 지금 퍼주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107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075조까지. 게다가 지금 시중에 뿌려진 통화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10년 동안 돈을 묶어놓는 거기는 해요. 해약하면 없어지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국가 예산이 안 그래도 1075조까지 나라 예산이 지금 적자 투성인데 또 이렇게 뿌리겠다. 이것은 어째 보면 또 하나의 퍼주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에 퍼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퍼주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퍼주기도요 이게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이게 해야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나라 돈을 퍼주기 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간 갈라치기도 일어납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도. 이게 19세에서 34세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하나요? 만 34세 이상 그 나머지 국민들은 어떡하나요? 그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충분히 이것은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최악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요. 이게 퍼주기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 외로 복병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요. 이제 바꾸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퍼주면서 지금 재정이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청년 희망 적금을 들은 사람들이 갈아털게 하는 거 좋다. 또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 가입하는 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들어가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 기준을 두지는 않겠냐. 뭐 이런 예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대로 시행 못 될 거다. 결국 자산이 얼마 정도 이상의 경우, 이하의 경우,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경우, 또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는 가입 제한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요. 결국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퍼주기 1억 통장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모든 게 퍼주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공평해야 돼요. 물론 20대 이 출생률에 대한 문제 심각한 거 다 인지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을 겨우 넘는 수준이잖아요. 인지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퍼주기는요. 결국 그 부메랑이 우리 경제 전체에 돌아온다. 이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